자, 무역 관련 법규에는 국내 법규하고, 예? 국내 법규하고, 예, 국제 법규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응? 그런데, 자, 지금 법규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국내 법규에는 뭐가 있었죠? 예, 3대 기본법이 있고요. 응? 기본법. 이 3대 기본법은 그 국내 법규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무역거래자한테는 강행적인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강제력을 띠죠. 예, 그래서 무역에 관한 3대 기본법, 대외무역법, 그 다음에 관세법, 그 다음에 외국환 거래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50여 개의 개별법이 있습니다. 개별법. 이것은 50여 개의 개별이라면은 어떤 주체가 있겠죠, 그죠? 예. 이 개별법이라는 것은 품목별, 예. 품목별, 수출이 품목별 그 관장하는 주무, 예, 그걸 관장하는, 그 품목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이라 합니다. 예? 그 기관이 있겠죠, 그죠? 예, 그 기관에서 정한, 예, 개별법이 있단 말입니다. 53개가 있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여 개의 개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게 이 3대 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특별법이에요. 예, 예. 이것은 50여 개의 개별법은 이건 초특급, 예, 기억하기 쉽도록 해요. 초특급 특별법입니다. 예? 예. 개별법이니까, 예? 우리나라 전체 무역을, 예? 관리하기 위한, 예, 기본법들하고 그 다음에 50여의 개별법들하고,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렸죠. 이 개별법하고 50여의 개별법하고 3대 기본법하고 이게 서로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돌이 있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엇을 우선한다? 예, 개별법을 우선합니다. 예. 그리고 국제법규의 성격을 이해하셔야 돼요. 국제법규의 제정은 예, 상관습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상관습이 오랜 관행으로서 유지를 해오다 보니까 국제 상관습이 하나의 그 법령으로서 하나의 법적 지위까지 올라간 겁니다. 왜냐? 예? 여기에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무역거래는 기본적인 특성이 국제 간 상거래이기 때문에, 무역이 국제 간 상거래이기 때문에 아주 전 세계에 이런 하나의 관습이, 예? 오래된 관습이 국제 간 상거래에 아주 폭넓게 쓰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겠죠. 그죠? 예.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데 이 중요성이 부각되는 요거에 부응해서 하나의 통일된 국제 규칙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뭐 하냐? 국제기구에서 예. 예를 들어서 뭐 했습니까? 그래서 예. 국제상업회의소 ICC가 있죠. 예.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해갖고 국제상업회의소에서 뭐 정했다 했습니까? 예. UCP, 예. 그 다음에 EUCP, 그 다음에 인코텀스, 예. 그 다음에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추심에 관한, 예. 통일규칙. 예. 그래서 추심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죠, 그죠? 예. 채권자가 그 채무자한테 직접적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예, 추심기관이나 은행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인 채권 그 회수 절차를 우리는 추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규정들을, 예, 누가 정했다? 국제기구인 ICC에 정해놓고, 예, 이것이 국제 간의 상거래의 무역거래에 아주 폭넓게 쓰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적인 지위까지, 법은 아닙니다. 하나의 상관습을 정형화시킨 규칙에 가깝습니다. 규칙. 예? 규칙. 상거래 규칙. 알겠죠? 예. FOB는 이렇게 수출자가 본선에, 그러니까 배에다 서로 본선이라고 그걸 잠깐 말씀드릴까요? 앞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FOB가 본선 인도 조건입니다. 예, 본선 인도 조건이라는데, 자, 이 본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선적 인도 조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왜 본선이라고 표현하느냐? 이것은 요 배는 수출자가 임의적으로 자기가 싣고 싶은 배에다 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사전 협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어느 배에다 싣겠다라는 것을 선적 이전에 먼저 지정을 해놓고 그 지정하는 권한은 누가 갖고 있느냐? 수입자가 갖고 있습니다. 어느 배에다 실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이 옵니다. 또는 수출자가 이 배에다 실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수입자가 그래. 결정은 수입자가 하는 거예요. 알겠죠? 결정은 수입자가 지정한 그 배를 우리는 본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배에다 선적을 하면은 수출자의 책임이 끝나는 조건, free on board 해서 본선 인도 조건이라고 하죠. 자, 그런 상거래 규칙에 대해서 이런 국제기구에서 제정해 놓지 않으면 어떨까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국제 상거래 규칙이 없다면은, 만약에 저런 상거래 규칙이 없다면은, 그 국제 무역거래는 그 무역거래 조건이 국내 거래와 같이 이렇게 단순하고 소규모 거래가 아니고 대량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지자 안에 거래하다 보니까 그 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리스크가 위험이 큽니다. 위험이 크다고. 그 다음에 그 계약 조건에 대한 해석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FOB 조건에 대해서 FOB 조건이라고 하는 어떤 정형화된 조건이 없다면은, 계약 조건을 세부적인 뭐 대금 결제라든지 운송의 책임이라든지 선적의 책임이라든지 등등 당사자 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의무, 권리,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해석하는 기준이 다르다면은 많은 상거래 마찰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국제 상거래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런 ICC와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국제기구가 나타나가지고 국제기구가 이런 다양한 규칙들을 제정해 놓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법적 지위에 가까울 만큼 우리는 인정을 해주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은 이건 규칙이지 하나의 상관습이 정형화된 규칙이지 이것이 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뭐 부르기 쉽게 법규 또는 법령이라고 합니다. 법령이라고 부르는데 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건 강행성이 없다고요. 강행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 법규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자국민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강행 법규가 되는 거죠. 강제력을 띈단 말입니다. 대형무역법을 어기다거나 관세법을 어기거나 외국환거래법을 어기면은 그에 상응하는 뭐 추징금을 문다든지 아니면 몰수를 당한다든지 그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전반적인 틀은 이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안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대 기본법이 무엇이다? 대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입니다. 자, 이 중에 1번 대외무역법.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대외무역법의 제정 목적. 제정 목적이 있는데 이 법의 제정 목적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첫째 무엇이다? 두 번째 줄 끝에 나오죠.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첫째 대외무역 진흥이 나옵니다. 무역 진흥. 그 다음에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공정한 무역 거래 질서 확립이 나온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국제 수지 균형과 통상의